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SNS는 참 신기한 공간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통로는 있었지만 더 많은 발전을 했고 여러 유명 SNS들이 생겨났죠.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올려 누구는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거나 누구는 자랑을 위해, 누구는 단순히 공유를 하고 싶어 시작을 합니다. 이 공간은 사진을 올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친구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SNS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외로움을 달래려 SNS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 1월 테네시주의 한 마을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리 페인과 빌리 진 헤이워스는 그들의 집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미 이승을 등진 채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자녀가 무사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며 SNS, 사랑, 관심 등 많은 것이 얽혀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건을 풀어내기 전 제네 포터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엔 그녀가 있거든요. 2005년 테네시주 마운틴시티로 이사한 제넬은 건강이 좋지 못한 편으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사 오고 나서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했는데 이곳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넬의 의견입니다. 그런 딸이었기에 그랬는지 아니면 딸바보 아버지의 심한 과보호였는지 제넬의 아버지는 그녀가 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밤늦게 나가는 것도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나이가 어린 나이였느냐? 이미 한참 전의 성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넬의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똑같았습니다. 제넬의 여동생은 이런 과한 행동들에 아마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제넬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귈 기회 같은 건 없었죠. 라는 말을 동생이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던 동생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조금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 제넬은 SNS를 즐겼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친구가 생깁니다. 제넬은 약국 직원 트레이시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의 사촌 제이미 커드를 그녀에게 소개했고 제넬은 제이미와 사귀기 시작하며 이 만남을 깨고 싶지 않았기에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제이미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제넬의 집에 찾아가 컴퓨터를 수리해주며 겸사겸사 연애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이미와 사귀고 즐거워야 할 제넬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 트레이시의 동생 빌리에게 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 그녀가 반했다고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리에게는 빌리 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헷갈리니까 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당시 제넬은 페북에서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기분 좋지 못한 메시지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바라가 제넬의 페북에 이러지 말라고 글까지 남겼을 정도니 뭐. 제넬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우에 빌리의 여자친구 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과하게 생각했었어요. 제넬은 트레이시에게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털어놓으며 좀 예민한 반응, 과한 반응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31일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빌리 커플과 사이가 별로였던 제넬과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제이미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이미를 경찰서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CIA가 있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제이미가 경찰에게 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이 일에 CIA가 개입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건에 CIA가? 이상하죠. 그의 말에 따르면 제넬의 어머니 바바라가 크리스라는 사람과 문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CIA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넬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는 CIA 요원이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자신은 제넬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금 SNS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리스라는 인물은 바바라를 설득해 남편 마빈을 빌리 커플의 집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6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마빈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넬의 아버지 마빈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자백을 한 제이미를 설득해 마빈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자백을 하게끔 유도하라 시킵니다. 마빈은 자신은 딸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 고백했고 경찰은 2012년 2월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SNS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제넬에게 있었고 저는 딸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빈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집은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별다른 도구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도구를 보관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또 거실에서 인쇄된 빌과 진, 그리고 친구들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총 51개의 물건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한 마빈의 차에선 파쇄된 종이 뭉치들이 담겨진 비닐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메일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그곳에서 제이미가 말했던 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크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크리스의 IP 주소를 추적하는데 IP 주소.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한 위치가 제넬의 식구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2013년 8월 바바라와 제넬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크리스가 제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친구 제이미와 엄마 바바라가 이 계획에 관련이 있다는 건 역시 알아냈습니다. 제이미는 25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포터 가족에 대한 증언을 하는 조건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5년 제넬과 바바라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제넬의 재판에서 크리스와 그녀의 말투가 일치하는 부분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바라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떼내준 후에였죠. 두 사람은 2072년에나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마빈은 종신형을 2번 선고받았으며 2132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에 관련된 사건인가 싶었는데 과한 양육과 고립된 생활로 망상이 커져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의 거미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행동에 옮겨버린 부모님들에게 바보같이 미련스럽다라는 생각과 안쓰러움이 공존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아픈 딸아이의 걱정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양육이었을 테니까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메시지들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의심이 들었던 제넬 포터 패밀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